여러분 안녕하세요. 눈곱 달고 책 읽는 엄마 조민경입니다. 네, 오늘 이 이끼가이 지난 며칠 동안 같이 읽어봤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 책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어서 여기서도 다루는구나 하고 되게 반가웠어요. 이끼가이라는 개념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잘하는 거, 세상이 필요로 하는 거, 또 이를 통해서 또 돈까지 벌 수 있는 거, 이거를 찾아서 평생 하는 게 그 장수의 길이다라고 오키나와 현의 오기미 그 장수 마을의 사람들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키가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는데, 좋아하는 것을 평생 하는 것이 핵심인데, 물론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건강한 식단을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네 식단을 Miracle Diet, 기적의 식단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자, 첫 번째로 200억에 넘는 다양한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18가지 이상의 다른 음식을 먹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먹는 게 장수의 길 중에 하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매일 7가지의 다양한 야채와 과일을 먹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망, 당근, 시금치, 콜리플라워, 가지, 감자, 그리고 콩, 두부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먹고요. 또 세 번째로 곡물, 쌀을 먹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네 번째로 설탕을 먹지 않는다. 그리고 좀 단 거 먹고 싶다 그러면은 사탕수수, 케인 슈가를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생선을 일주일에 3번 이상 자주 먹는다고 해요. 항산화 음식으로 두부, 뭐 미소 수프, 그리고 참치, 당근, 고해라는 멜론, 그리고 콤부차, 뭐 배추, 노리, 양파, 콩나물, 완두콩, 고구마, 피망, 자스민트 이런 게 있는데, 특히 자스민트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심장병이라든지 면역체계 강화,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 이런 것들을 많이 도와준다고 해요. 그래서 3번 이상 마신다고 합니다. 또 녹차를 자주 마시는데 콜레스테롤 수치를 통제해주고 혈액순환도 도와주고요. 그리고 뭐 박테리아 감염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청정 효과가 있고 뇌의 항산화를 위해서도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효능 때문에 제가 녹차를 또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화이트티라는 것도 마시고 시쿠와사라는 그 감귤 같은 그런 과일이 있는데 당뇨라든지 비만, 뭐 암 이런 예방에 굉장히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물론 운동도 중요하죠. 그런데 특히 이 장수하는 마을의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운동 그 자체보다도 하루 종일 이렇게 분주하게 뭔가 하고 있는 거, 몸을 움직이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매일 자주 요가를 하고 있는데, 요가는 인도에서 시작이 된 거고, 이제 중국의 치공이라든지 타이치, 그 태극권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몸과 마음의 조화를 위한 그 수련과 같은 건데, 이렇게 함으로써 움직임과 같이 병행해서 명상의 효과가 있는 것들이 몸에 좋다라고 장수마을에 있는 사람들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든지 역경을 겪게 되잖아요. 뭐 큰 일이 될 수 있겠고 작은 일이 될 수 있겠고 하지만 이 역경을 통해서 극복하고 다시 치솟을 수 있는 그런 힘을 resilience,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끼가이를 명확하게 찾은 사람들은 열정을 막 쫓아가겠죠. 그리고 포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역경이 많이 생긴다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간다라는 겁니다. 회복 가능성이라는 거는 끈기뿐만이 아니라 또 급한 일보다 정말 중요한 일에 초점을 둘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칠 수 있는 힘, 이것이 다 결합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회복 가능성에서는 유연함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유연함이라는 것은 힘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있을 때 스스로를 바꿔나갈 수 있는지 그거를 아는 능력이고, 또 통제하지 못한 것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통제 가능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힘, 그거를 회복 가능성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resilience보다 더 중요한 게 또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anti-fragility. fragile 하면은 되게 약한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anti는 반대되는 의미죠. 그래서 anti-fragility 하면은 반-fragility. 그러니까 약하지 않다라는 거겠죠. anti-fragile이라고 한국말로 하나, 견고하고 회복 탄력,
성에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그 뜻을 이제 쉽게 비교하자면은 이 회복 탄력이라는 것은 어떤 충격이 있을 때 그 충격을 견디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anti-fragile이라는 것은 오히려 그 당시 그 상황보다 더 뛰어나지는 것, 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1년에 일본을 강타한 쓰나미 기억나시죠? 그때 일본의 그 토호쿠에 있는 수십 개 도시가 엄청난 그런 피해를 봤습니다. 특히 후쿠시마에서 그 원자력 발전소까지 큰 손상이 되는 아주 심한 재해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 수십 개의 도시가 완전히 다 망가졌는데 이시노마이라든지 테센누마라는 도시는 몇 년 후에 재건축이 돼서 그 다시 예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게 바로 회복 탄력성, resilience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쿠시마는 어떻게 됐나요? 그때 원자력 발전소가 피해를 본 이후에 그 당시 거기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은 전혀 회복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프레자일하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2011년에 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일본의 금융시장도 그냥 초급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빛을 발한 업종이 있었죠. 바로 그 건설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후쿠시마를 비롯해서 토호쿠에 있는 그런 여러 도시들을 재건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건설업종이 오히려 수혜주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회사들은 anti-fragile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anti-fragile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anti-fragile 이 개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꼭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그 anti-fragile의 삶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redundancies를 만들어야 된대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중복된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직장인이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월급만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월급 하나에만 의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그 회사가 망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해고된다 그러면은 그 유일했던 수입원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을 스스로 프레질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취약하게 만들지 말고 여러 가지 방편을 백업으로 준비해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투잡 뛴다, 뭐 쓰리잡 뛴다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 엔티프레질의 개념에서 나온 건데, 여러분의 그 주된 그런 업무, 회사 일 외에도 뭐 취미라든지 뭐 투잡 인컴이라든지 창업을 시작한다든지 여러 가지 소득 원천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 오키나와 현의 오기미에 장수하는 분들도 보면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있지만 또 그 외에도 두 번째로 하는 일이 뭐냐면 다 가드닝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집에서 야채 채소를 키워가지고 시장에다 갖다 파는 그런 부수적인 수입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엔티프레지라는 게 이제 돈 버는 데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삶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관계라든지 여러분의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투자를 할 때 항상 듣는 말이 있잖아요. Don't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 한 바스켓 안에 모든 계란을 다 넣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돈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간관계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다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주변에 친구들이 있어요. 가깝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진짜 친한 친구 단 한 명만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은 나한테 베프인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물론 저는 운이 좋아서 고등학교 때부터 가장 친했던 친구,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 아직까지 다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말 진짜 절친한 친구들은 좋은 모습도 있지만 진짜 안 좋은 모습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안 좋은 모습까지 다 수용해 줄 수 있느냐, 그거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안 좋은 모습도 포용해 주고 하면 이제 우정이 계속 지속이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정이 깨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한 명한테 의존하면은 그만큼 리스크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대인 관계도 골고루 여러 친구들을 계속 만들어라 라는 그런 말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특정 부분은 매우 보수적으로 해야 되지만 특정 부분은 작은 리스크를 또 많이 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돈을 투자를 할 때 10,000불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가장 안전한 정기예금이라든지 뭐 인덱스 펀드에다가 한 9,000불, 그러니까 대부분이죠. 90%를 투자를 하고 나머지 10%는 뭐 한 10개의 다른 뭐 스타트업 회사에 투자를 했다고 봅시다. 근데 그중에서 100불씩 다 투자를 했다고 봤을 때, 그 투자를 10개 회사에 투자했다고 했을 때 그중에서 3개 회사가 망하면 이제 300불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10개에서 3개 망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3개는 손실을 보고 나머지 3개는 이익이 올랐어요. 그런데 그중에 한 회사가 25배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100불이 있었는데 25배면은 2,500불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 하나의 회사 때문에 원금인 1,000불보다 훨씬 더 이득을 본 거잖아요. 2,500불을 벌었으니까. 물론 다른 나머지 3개 회사는 완전히 망하고 또 손실을 보고 했다 하더라도 이 회사 하나로 인해서 엄청난 이득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엔터프라이즈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보상이 막대할 수 있는 그 작은 리스크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삶이 리스크 없이 어떻게 큰 성공이 있겠어요. 리스크를 취한 만큼 성공도 그 크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10,000불을 그냥 통째로 다 한 회사에 투자했으면 물론 크게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완전 쪽박이 날 수도 있는 경우잖아요. 그거는 이제 무모한 거고 이제 대부분의 90%는 안전한 자산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작은 10%를 갖고 게임을 하라는 거죠. 그걸 한번 모험을 해봐라. 저는 신랑이랑 항상 투자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신랑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저보다도 나이도 어린데 모든 삶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걸 좋아해서 위험을 취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뭐든지 채권이라든지 정말 안정적인 회사에만 투자하는 걸 바라고 저는 좀 리스크 성향이 굉장히 강해서 무조건 좀 약간 신흥시장이라든지 성장 가능성이 큰 종목에 투자를 하라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때문에 큰 손실을 본 투자도 있습니다만 또 저 때문에 되게 큰 이득을 본 종목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뭐 그런 말이 나오는 거겠죠. 또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그 취약성을 야기하는 또는 그걸 강화하는 것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년 계획할 때 그런 계획을 세우듯이 good riddance 제거해야지 좋은 것들이라는 리스트를 쫙 만들어서 그걸 하나씩 없애나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 이 여기서 피해라는 게 뭐 금전적인 피해나 아주 큰 그런 피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저한테 피해가 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왠지 이 사람을 만나면 나는 기분이 나빠진다든지 에너지가 빠진다든지 스트레스가 쌓인다든지 왠지 이 사람은 나를 좀 약간 무시하는 것 같고 경멸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좀 멀리 해야 되겠죠. 그리고 본인이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 있잖아요. 정말 하기 싫어 죽겠는데 막 자신을 끌고서라도 해야 될 일들 그런 것도 조금씩 줄여나가라는 거예요. 물론 가족을 위해서 밥 해주고 빨래하고 이런 거는 해야 되죠.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그거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마이크로 플로우로 만들어서 본인이 즐기면서 몰입할 수 있게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이제 해나가라는 거죠. 그리고 페이스북이라든지 SNS에 20분 이상 쓰지 말라. 라고 또 나와 있네요. 물론 일하는 거는 괜찮지만 쓸데없이 그냥 이제 타임킬링 하는 거는 줄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다 각기 다른 이키가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통되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우리 모두가 어떤 의미를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뭐 돈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그리고 권력, 관심 이런 세상적인 것들에 의해서 본인의 그런 의미를 찾고 있는 여정이 방해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본인의 정신이 흐트러지고 목표의식이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키가이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라는 겁니다. 그 반면에 직관이라든지 뭐 호기심 이 두 가지를 계속 키워나가면 본인의 이기가를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조금씩 더 멀어질 수 있을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기가이 그리고 그와 함께 안티프레질까지 정말 중요한 개념들을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여러분이
이런 개념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실지 한번 계획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이키가이를 찾건 뭐 어떤 성공 목표를 달성하건 여러분의 의미를 찾건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이게 없으면은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바로 건강이죠. 그래서 이미 오키나와 현의 오기미 장수마을 사람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반추해 보면서 우리 삶에도 적용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건강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로 적극적으로 살라는 겁니다. 즉 은퇴하지 않고 뭔가 꾸준히 계속 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천천히 여유 있게 하라는 겁니다. 쫓기다 보면은 뭐든지 실수를 하고 또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밥 먹을 때마다 80% 정도 적당히 좀 약간 빈 듯한 정도의 음식만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뭐 비밀 얘기라든지 자기 마음의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을 옆에 두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운동을 해서 몸을 항상 이렇게 건강한 상태로 유지를 하는 거. 그리고 여섯 번째로 미소를 짓는 거. 저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때 항상 웃으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까먹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연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일곱 번째로 자연과 좀 더 가까워져라. 여덟 번째로 give thanks,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아홉 번째, 현재에 충실하라. 그리고 열 번째, 마지막으로 follow your ikigai, 당신의 이키가이를 쫓아라. 네, 여러분 이 주옥 같은 그런 원칙들을 여러분의 삶에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하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천천히 천천히 그 방향을 향해서 가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내용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